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고령화의 저주, 은퇴, 리타이어드, 제2의 인생에서 은퇴하지 말라. 중국 0.1% 금리 인하, 지준율도 인하. 사법부 끝내 이재명의 굴복, 선거법 위반자에게 균등선거운동 보장,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게 웬 날벼락, 하루아침에 400명 무더기 백수 신세, 발칵 뒤집힌 이 업계. 미군, 일본 오키나와 기지서 6회공 엘리펀트 워크 무력 시위. 미국 EU에 한 번 보여줄 타이밍, 시진핑 푸틴 찾아가 에너지 안보 맞선. 북한은 전몰자에 대한 분노를 완화할 수 있는 드문 특권을 가족에게 부여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관리들은 말합니다.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이상,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왜 오사카에서 중국 이주자가 급증 중, 중국에 비해 일본은 싸, 생활의 여유, 중국에서 도망친 윤이란 이후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완전 중단, 올해 말까지 수입 관련 신고 계약 금지로 편집을 했습니다. 고령화의 저주, 은퇴, 리타이어드, 제2 인생에서 은퇴하지 말라. 제가 에세이식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은퇴라는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정규적인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년퇴직을 일반적으로 은퇴와 같은 인식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서민, 시장, 순댓국집에서 은퇴한 두 사람의 대화를 옆자리에 있어서 듣게 됐는데 골프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대충 나보다 2, 3년 정도는 어린 자들입니다. 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장 순댓국집에 와서 골프 이야기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길 오지 않던가 다른 인생 얘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골프가 서민운동이 되었는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는 결코 서민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손에 댄 적도 없습니다. 과거 선대들은 은퇴하면 몇 년 후 우리는 부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당했던 죽지를 않습니다. 재앙입니다. 고령화가 절대 축복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빼고요. 고령화의 다른 말은 저출산 아닐까요? 그러니 은퇴하지 맙시다. 죽을 때까지 무언가 일을 해라. 그래서 나는 생존을 위해 우선순위로 택했다. 당구로 대부분 돌아섰다. 실수는 나이에 당구로 전향할 애들이 많다. 당구는 실버케어가 되었다. 골프는 쳐본 적이 없으나 당구를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한 관계로 골프에서 당구로 전향한 동창놈들의 지도대국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아직 약하지만서도 이렇게 좀 첫 리타이어드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국 0.1% 금리 인하, 지준율도 인하, 지지통신 외교부에서 5월 7일 12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7일물 단기금리를 8일자로 0.1포인트 인하해 1.4%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2.75%인가 그렇죠? 기준금리가.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강제로 예치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준율, 지급 기준율 0.5% 낮춘다. 대미 무역 마찰이 경제의 중차대가 되는 가운데 금융 완화로 경기를 부양한다.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작년 9월 하순 이래 거의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우량기업 대출금리인 우대 대출금리 LPR 1년물 등도 0.1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기준율 인하는 15일자 반 씨에 의하면은 방공승 인민은행장이죠.
미국에서 유학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1조 위안 약 20조 엔이 시장에 방출된다고 한다. 그래서 미주 무역협상 주시 임관방 장관 이것도 5월 7일 12시 06분에 보도를 한 내용이네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문제를 놓고 중국과 협의하는 것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역량을 충분히 정밀히 조사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씨는 일미 강요 교섭으로 실시가 결정된 사무레벨 협의에 관해서는 이 일은 과장급으로 행해졌지만 상세는 상간다라고 설명, 정부 일체가 되어 최우선이면서 전략적으로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미일 관계는 실무자 과장급 이하 실무 사무레벨에서 지금 협상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우리나라는 7월 초에 패키지로 하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행이 가서 얘기했는데 오케이 하고 일단 들어와서 실무선에서 뭔가 왔다 갔다 지금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 끝내 이재명의 굴복, 선거법 위반자에게 균등선거운동 보장, 말인지 막걸리인지 뉴데일리가 좀 보수적인 매체로 인식이 되죠. 5월 7일 날 15시 2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서울고법 이파기환송기일 변경의 비난 본물, 민주당 탄핵 겁박하며 사법부 대놓고 압박, 공정운동은 위선, 사법부가 이재명에 항복한 것, 법적의 상권분립 훼손, 민주당 독재다. 이 6.3 대선 전 재판만 3개, 파기환송심은 6월, 다른 것도 연기한다고 오늘 또 추가 보도가 나왔어요. 현재 이 후보가 6월 3일 대선 전까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 1심 13일에서 27일, 13일과 27일이 되는데 이것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위중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20일 등 3가지다.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은 이날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며 아무리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해도 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자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다는 게 말이냐 막걸리냐라며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선거법 위반 대선 이후로 연기, 민주당 압박에 굴복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 하루아침에 400명 무더기 백수 신세, 발칵 뒤집힌 이 업계, 지구 뭐래라고 김광호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5월 7일 오후 6시 41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You fired, 넌 해고야. 이게 기후 관련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다 해고했답니다. 집중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가 기후변화이기 때문이다. 또 평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기후변화는 사극이라는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하며 환경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취해왔죠. 기름도 드릴 해가지고 더 생산하자. 그거를 유럽에 팔아먹자. 또 일본과 한국에도 팔아먹자.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인 거죠. 잘린 사람들이 항의하는 그런 건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건 LA 산불이었고 미군 일본 오키나와 기지서 육해공 엘리펀트 워크 무력 시위, 전명훈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5월 7일 오후 6시 34분에 보도했습니다. F-35A 등 첨단 장비 대거 동원, 중국 북한 겨냥해 억지로 과시했다. 홈페이지에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오키나와 기지에서
엘리펀트 워킹이라고 명명한 이륙 훈련을 보여주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앞에가 헬리콥터들이고 양쪽에 이것은 미사일을 쏘는 그런 방어를 갖추고 있으면서 전투기들이 대열을 유지하면서 이륙할 준비를 하는 그런 훈련인 것 같네요. 그 뒤에는 아마 폭격기 등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훈련 전개를 했네요. 의미가 있어요. 시진핑이 푸틴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그러는 거죠. 미국 이후에 한 번 보여줄 타이밍, 시진핑 푸틴 찾아가 에너지 안보맞선. 김희수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5월 7일 오후 9시 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도착 8일 푸틴과 회담, 트럼프 보란 듯 브로맨스 과실. 이 사진은 2023년에 러시아 크렘린궁에 찾아가서 샴페인을 축배를 드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네요. 7일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순방에 맞춰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 가제타의 기고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해당 기사에서 양국은 우위와 상호 신뢰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함께 막아야 한다며 대결이 아닌 대화, 동맹 만들기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위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9일에는 모스크바 불금광장에서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시 주석을 비롯해 브라질, 이집트, 베트남 등 29개국 정상이 함께한다. 북한군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다. 요거가 의미가 있어요. 북중 거리두기 김정은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월 초 사이에 중국을 답방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중국 전승절에 북한 지도자가 간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박근혜 언니가 간 적은 있어도. 그렇죠? 북한은 전몰자에 대한 분노를 완화할 수 있는 드문 특권을 가족에게 부여합니다. 줄리안 라이얼이 텔레그래피에서 5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 28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번 조치가 사망자 가족들의 자신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제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들이 평양으로 이주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전사한 군인들 기리는 기념비를 세울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수도로의 이동이 허용되는 것은 드문 영광이며 사망자들의 친척들에 의한 그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제한하기 위한 계산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연대감, 러시아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성명에서 우리 한국 친구들은 연대감, 정의감, 진정한 동지애를 가지고 행동했다며 평양 군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부가 유럽에 부대를 배치한 결과에 대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가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개성의 장애군인 의료기 공장이 지금 개조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발표 계획이라고 관리들은 말합니다. 메리 매튜리 AP통신에서 5월 7일 수요일 오후 6시 2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를 또 방문을 하네요. 미국이 페르시아만을 아라비아만 또는 아라비아만으로 지칭할 것으로 같은 얘기인데 지칭할 것이라고 발표 계획이라고 2명의 미국 관리가 전했다.
요게 이제 그 걸프 오브 오만이라고 돼 있고, 구체적으로는 또 그 나눠가지고 페르시아만을, 그 안쪽이 페르시아만 걸프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아라비아만이라고 하니까 이란을 좀 무시하고 사우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그 쇼잉, 뭐 멕시코만도 아메리칸만으로 바꾼 사람이니까 아마 이게 아라비아만으로 바뀔 것인지 아닌지 두고 보도록 하죠. 참 재밌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이상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게 뭔가 저도 봤는데, 엘리자베스 부후발트 CNN 5월 6일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사업자들은 보세 창고와 조화된 시스템 코드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들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기 있는 법적 전략은 보세 창고가 관세를 유예하고 시스템 코드를 조화시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세공학. 전 세계 정부가 관세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제품 분류 코드는 5천 개가 넘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입고 있는 수입코트가 공식적으로 바람막이로 분류되었는지 비옷으로 분류되었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세 엔지니어링의 용도 중 하나는 셔츠 허리선 아래에 있는 작은 지퍼 포켓을 추가하여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올해 초 중국에 부과한 초기 20% 관세에서 벗어날 방법은 거의 없지만, 지난달 발효된 추가 125%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경우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해 조용히 관세를 면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의 유대감, 보세 창고 경로는 반대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기업들은 관세를 내지 않고도 최대 5년 동안 이러한 창고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료는 또 들어갈 텐데, 그들은 물품을 창고에서 반출할 때에만 현재의 관세율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물건이 소비되는 게 아니니까 수입업자가 보세 창고에 뒀다가 팔리는 만큼만 또 빼와 가지고 출고 당시 현재의 관세율로 관세를 내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보세 창고 이 회사에서 일할 때 많이 좀 일을 들어봤고, 또 시중에서 보세 물품이야 할 때는 싸다는 의미로 했는데, 그 보세 물품이 합법적으로 나왔다는 뜻은 아니겠죠. 보세 물품인데 그게 그냥 어떻게 나온 거야. 그 수입업자가 그 세금을 못 내가지고 그 출하하는 걸 포기해가지고 관세청에서 그냥 경매해서 그냥 내보낸 거야. 그냥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었죠. 어쨌든 그 보세 창고를 그 이용한다는 아이디어, 요거 쌈박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세가 내려갈 거를 가정해서 보관료가 들어가더라도, 야, 수입한 거 이번에 그 보세 창고에 다 넣어, 이렇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머리를 계속 돌려야죠. 우리나라가 수출 자유지역도 사실은 보세구역이라고, 전체가 다 보세구역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지금은 그게 없어졌나 모르겠어요. 전문가 해설. 왜 오사카에서 중국 이주자가 급증 중? 중국에 비해 일본은 싸? 생활의 여유? 중국에서 도망친 윤이란, 준이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네요. ABC 뉴스에서 5월 7일 날 18시 56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은어 윤이란 배경에 중국 살기 힘들어? 중국에서는 윤이라는 은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도망치다를 가리키고 있으며 영어의 run에서 유래했답니다. 일본에 재류하는 중국인의 수가 2024년 말 시점에서 약 84만 명이 되어 과거 최고였습니다. 윤으로 오는 사람은 중류 이상의 사람으로 연령층이 높고
30대에서 50대가 주로고 일본에서 중국인끼리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때문에 일본어는 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차이나타운에서 그냥 생을 마감한다.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본어 그 학원 이런 데를 많이 다닌다고 하네요. 이주지로서 일본이 선택되기 쉬운 이유는 중국에서 가깝다는 것, 엔제로 물가가 싼 것, 사회보장이나 의료 체계가 충실할 것,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조건이 꼽히고 있다. 도쿄대에는 70%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중국과 비교해 여유 있는 일본의 교육 사정. 중국에 있을 때는 자유로운 시간이 적었다. 지금 동아리 활동이나 배움을 할 수 있어 즐겁다. 중국 이주자 지원 특구 민박제도 비자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특구 민박은 국가 전력 특구가 있으며 일반 민박에 비해 영업일수 등의 제한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 특구 민박은 오사카의 전국의 95%가 집중되어 있고 약 40%가 중국계 경영자라는 것입니다. 민박을 운영하면 경영관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자본금 500만 원 이상, 종업원 2명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3개월에서 5년의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취득이 용이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그 원희룡이가 제주도지사 할 때는 한술 더 떠가지고 아마 그 영주권 받는데 3억 투자면은 될 거예요. 이게 500만 원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이라고 보면은 뭐 작은 돈이긴 한데 또 종업원 2명 이상인데 제주도는 그냥 3억 이상이면은 무조건 돈만 3억 내면은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제주도를 팔아먹는 그런 짓들을 했죠. 윤머니로 일본의 메리트도 있지만 부동산 취득은 체크를 해야 될 거다. 뭐 왜 그러냐? 이게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캐나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할 만큼 그렇게 중국인들의 그 이주가 중요하게 좀 다뤄진 것 같아요. 중국인의 새로운 이주론 또는 도망친다는 얘기인데 윤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중국인 이민 급증 일본은 로라나로 왜 그러냐? 메리트가 있는데 중국인의 기업과 투자가들이 증가하고 일본 경제는 활기를 좀 줄 수 있다. 비메리트는 국지적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민박이 난립을 해버리고 수험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 대판 중국인 이민 급증의 배경은 특구 민박에 있다. 2016년부터 이걸 했대네요. 그 다음에 비자 취득이 용이하다 이런 얘기 같네요. 500만 원 이상, 2인 이상 종업원을 두면은 장기 체류 3개월에서 5년까지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다. 이게 엄자죠. 엄시숙이 중국의 교육 사정인데 중국이 이게 단위가 뭔진 몰라도 숫자적으로 일단 모르겠네요. 7.9, 그 다음에 한국이 5.3으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일본은 2.2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육비가 좀 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수학 학원도 다니고 또 일본 학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있네요. EU 2027년까지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완전 중단, 올해 말까지 수입 관련 신규 계약 금지. 아키야마 요세이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5월 7일 날 21시 1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명분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의 관세 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0% 정도가 러시아산이 들어온다니까 이걸 완전히 끊고 그러면 어떡하냐 관세 협상하는데 우리가 EU가 모두 미국산 셰일 가스를 사줄게. 그러니까 우리 그저 관세 좀 상호 관세 잘 하자고 그러는 용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게 가스포럼 이거 발음이 어렵던데요. 상트베테르부르크 가스포럼의 본사. 이거 뭐 마치 롯데타워가 보다 뭐 어떤지 높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유조차 위에 어떻게 뭐 작업하려고 근로자가 좀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의 사진이 찍힌 것 같네요. 그런데 2024년 12월 작년 말에 이런 뉴스가 또 있었어요. EU 가입 후보국 몰도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공급 중단으로 대규모 정전 우려. 그게 동유럽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러시아 가스가 좀 필요한 모양인데 몰도바는. 그런데 그러니까 EU 가입 후보 이런 거 자꾸 시키지 말고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 경제에 좀 편하게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지금 현재 행정, 사법이 쭈그러들고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독재 국가가 됐다는 거. 이걸 좀 변형해서 다음 뉴스에는 입법 국회를 크게 표시하고 행정과 정부와 사법이 쪼그라든 거를 좀 표현해서 좀 템플릿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